내용입니다. 최대 최소는 x값 중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값은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변수 하나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야. 결과값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고, 함수기 때문에 x값을 대입했을 때 주어져 있는 조건 안에서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뭐가 되고요? 최소값입니다. 근데 1번 같은 유형은 이제 이거야. 아직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얘는 x하고 y가 2차야, 둘 다. 그럼 이거는 함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함수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야? x값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반드시 몇 개가 대응돼야 된다? 하나. 근데 여기는 x도 2차고 y도 2차이기 때문에 x값에다가 하나의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식은 아니고 또. 자, x하고 y에 관한, 그럼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x하고 y가 실수일 때 x하고 y에 관한 2차 식의 형태야. 그러면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성질 이용.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면 항상 실수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x하고 y에 관한 뭘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줘. 그러면 x도 완전 제곱식, y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준서 듣고 있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랑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다 해봐서 알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실수 제곱이 갖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못 바꾸는 사람 없을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는 얘랑 얘는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러면 자, 얘네들이 얘랑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의 최소값이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누가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그리고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그때의 최소값은 얼마와 같다? 마이너스 7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의 최소값이 0이야. 그리고 요 식에 대한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라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x, y, z 문자가 3개이더라도 x하고 y하고 z가 완전 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y제곱 마이너스 4y로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z제곱 마이너스 6z에서 z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뒤에 오는 상수항 15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얼마 남아? 1. 따라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이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가 1일 때 최소값 0이 되고 y가 2일 때 최소값 0이 되고 z가 3일 때 최소값 0을 가지면서 이 전체 식에 대한 최소값은 1.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만약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자,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얘네들이 어쩌다 보니 마이너스가 생겨서 요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식에 따라서. 그럼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을까?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아? 작거나 같겠지. 그럼 얘네는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대값. 그럼 여기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7. 부호가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하고 실수의 제곱이 돼버리면 얘네들은 최소가 0이 아니라 최대값이 0이 되면서 이때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게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앞에 완전 제곱식 자리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항수항이 아니라. 자, 2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크게 몇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 6가지라 그랬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하고 안 만날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를 했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 지금 우리는 이제 뭐해?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함수값을 정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서 최대값 같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x 전체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말했지? 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란 얘기는 x 중에서 최대가 아니라 뭐라 했어? 그때 대입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 했어. 결과의 값 중에서. 그러면 여기는 함수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y의 값이 계속 증가하고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경우는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서 누구만 구할 수 있다? 최소값만 구할 수 있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경우는 최대값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2번 문제의 경우에 자,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고 x의 범위가 제한이 없어. 그 말은 아무 말이 없다라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야.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자리는 어느 자리다? 꼭지점. 따라서 x는 2에서 최대값을 n을 갖는다. 이 자리가 힌트. x는 2에서 최대값 n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뭘 의미한다?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2 컴마 n을 뜻한다. 따라서 y는 2차항의 계수 a로 묶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표준형의 형태로 바뀌게 되지.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그리고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다. 이유는 a가 0보다 작은 이유는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개하면 얘가 아이고 ax제곱이야. 사이에다 끼워넣기.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4a a의 제곱은 4a 플러스 n 됐죠?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4.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대값을 n으로 갖는다라고 했어. 자, 0,4를 갖기 때문에 x에다 얼마 대입? 0. 0 대입하니까 0,4 대입하면 4는 000a의 제곱이고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이유는 2차항의 계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b는 8. 그럼 n은 10. 맞아. 12. 됐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8, n은 12. 됐죠? 만약에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면 a는 양수야 무수야? 양수인 거고 아래로 볼록일 때만.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에 이제 이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할 때 2번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어. 2번은 x가 실수 전체야. 근데 3번은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는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거를 연습하기.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로만 들어갑니다.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4가지 그릴 거야. 자, 대칭축. 자, 대칭축 먼저 봅니다. 대칭축 x는 m. 똑같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칭축이 이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되는 자리가 달라지게 돼. 자, 첫 번째 알파와 베타가, 자, 다시 말하면 대칭축이 이 x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어. 무슨 말인지 되지? 대칭축이 문제에서 제한된 이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될 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을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해. 그러면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베타에서 최대값 갖는 거야? 베타.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하면 대칭축이 이 x의 제한된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최대값은 어디서? x는 베타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알파에서. 그래서 굳이 적으면 x는 x는 베타에서 최대값. 최대값은 이제 대문자 m으로 표현할 거고, 이 구간에서는 x는 알파에서 뭘 가지게 되고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칭축이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될 거야. 근데 자, 알파에서 대칭축까지랑 대칭축에서 베타까지의 간격이 좀 달라. 예? 베타가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자, m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알파보다는 하나씩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즉 알파와 베타의 중점보다는 중점이 더 멀리 있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의 딱 중점이 되는 이 자리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야. 그러면 최대값을 누가 가지게 되고, x는 베타에서 최소값은 어디가 되고, 꼭지점에서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x는 어디에서? 베타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x는 m, 여기는 꼭지점입니다. 에서 뭘 가지게 된다? 최소값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칭축이 x의 제한된 x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최소값.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알파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 자,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자,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보다 대칭축이 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더 작아.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알파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축 이 꼭지점에서 뭘 가지게 되고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그럼 여기는 x는 알파에서 자 이제 마지막 아예 이제 다 벗어나 있어. 알파와 베타의 대칭축이 포함이 안 돼. 그럼 얘가 알파, 얘는 베타. 그러면 얘는 요 범위 안에서 자 알파와 베타의 범위 안에서 뭘 가지게 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여기는 x는 알파에서 최대값. 이 그림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차 함수가 그냥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접하거나 교점하고의 관계가 문제인 게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지금 그리고 있는 요 문제 내용 안에서 그림 문제들이 좀 어려워져. 이차 함수가 어려운 거는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렵기 때문에 요 네 개의 그림을 기억을 해놨다가 반드시 문제를 풀 때 대칭축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림 네 가지 보이지? 이 첫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은 저 x의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대칭축이 저 x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제한된 범위의 양 끝에서 반드시 뭘 가지게 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근데 대칭축이 저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저 x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꼭지점의 좌표에서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이 범위의 양 끝 둘 중에 하나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근데 범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알파에서 최대값 가질 수도 있고 베타에서도 최대값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위로 볼록인 경우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A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만 뭐 해주면 돼. 위로 뒤집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대칭축이 이제 범위 안에 포함되면 꼭지점에서 이제 뭘 가지면 되고 최대값을 가지면 되고. 됐죠?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 들어가면 먼저는 이렇게 x의 개수가 친절하게 상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 찾기.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1, 마이너스 4야. 그럼 대칭축의 x는 1이거든. 얘가 이 x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뭐야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 얘가 대칭축이고 x는 1인데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0은 1에서 한 칸만 가면 되잖아. 근데 4는 1에서 몇 칸 가야 돼? 3칸 가니까 더 멀리 올라가 있겠지. 그럼 여기가 x는 0이고 이 자리가 x는 4야. 자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어디야?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x는 4에서는 뭐가 되고 최대 값을 가지게 되고 4 대입하니까 3, 3은 9에서 5가 되고 x는 얼마에서? 1에서 최소 값을 가지고 꼭지점에 잡히니까 마이너스 4가 바로 최소값. 함수값에서 최대와 최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9.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x는 1이야.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가냐? 2부터야. 2부터 4까지. 그럼 여기가 x는 2, x는 4. 그럼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지?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가지고 x가 얼마에서? 값을 가지고 x는 4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게 기본 그래프. 얼마야? 여기 4는 둥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빼는 거야. 얘는 그러면 뭐만 갖게 된다? 최대값만 존재한다.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값 구할 수, 아니면 최소값 구할 수 없어. 자, x가 a,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아까 그래프 생각하라 그랬지. 대칭 축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뭐부터 확인하고 꼭지점부터.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로. 그래서 대칭축 x는 얼마가 되고 2a, x는 2.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 범위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되겠지.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나. 그럼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a보다 크거나 x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대칭 축이 이 x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하나. 두 가지로 놓고. 그럼 여기는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 자리들만 들어가겠지.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대칭 축이 요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a는 2보다 어느 쪽으로 간다? 작은 쪽에 있을 때겠지. 자, 최대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우는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최대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구할 수 있어? 최소값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서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은 구할 수 있다. x는 얼마에서? 2일 때 최소값 얼마? 1.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한다? a가 2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크거나? 이때도 포함될 거 아니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최소값이 어디서 생겨? x는 a에서. x는 a에서 값을 갖고 그때의 최소값은 x가 a일 때니까 대입하면 되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바로 최소값.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뭘로? 대칭 축이 x의 범위 안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자, 2번입니다. 이제 2번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는 x의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어.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의 범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칭 축분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아까와 똑같이 누구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제곱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a야. 그리고 얘가 위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하나, 둘, 얘가 x는 a. 자, 그래프 나오겠지? 뭐라 했어? 아까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로 놓고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포함 안 될 때부터 시작을 하면, 자, 이 경우에 요 그래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포함할 때. 자, 이렇게 될 때겠지. 빠졌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자, 세 가지.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요때는 최대값이 어디서 생긴다? 문제는 최대값 찾으라고 되어 있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뭘 가지게 된다? 최대값. 그럼 대입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최대값은 x는 어디서? a에서 꼭지점에서 최대값. x에다 a 대입하면 되고 a의 제곱이 최대값이 되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뭐 나와? 2a 마이너스 1이 최대값. 처음에 위에서 봤던 몇 번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5번 문제 유형을 잘 봐나. 구간 나누는 거 연습하세요. 구간 나눌 줄 알면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구간 나누는 거 연습해. 여기 곱이만 잘 최대 최소값만 잘 넘어가면 이차함수는 크게 어렵지 않아. 최대 최소 구하는 자리에서 이차함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차함수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 구간 나눠서 하는 거 연습하기.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x하고 y가 실수고 주어져 있는 식이 x, y 2차식 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네들을 잘 적당히 변형시켜서 연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은 x하고 y가 실수야. 그 다음에 x제곱하고 y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런 범위 안에서 얘네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 아니면 최소인데 얘네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x든 y든 범위가 양쪽에서 제한이 된다는 얘기야. 한쪽만 열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관계식을 먼저 정리하면 등식을 변형시켜야 되지 얘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y의 제곱을 뭘로? 4-x의 제곱으로. 얘를 x로 놓지 않는 이유는 그거지. 주어져 있는 식이 y에 관해서 2차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y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x로 안 바꾸고. 그러면 y는 실수고 y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결국은 4-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데 우리 표 공부하고 오라 그랬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2인데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가 되겠지. 이 자리. 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자리에 해당하는 x의 범위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쭉. 그래서 4x 플러스 y의 제곱은 y제곱 대신에 4-x의 제곱 정리시키면 얘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자, 얘는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똑같아. 이제 대칭 축이 x는 2.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야.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 x는 2에서 최대값 8.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등식하고 관계식이 주어져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등식을 변형시켜서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바꿔주기.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식을 만족한다. 여기는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숨어있는 말은 이거지. y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모양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려면 x하고 y를 가진 이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하고 y는 또 실수야. 그러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야. 실수인 x하고 y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고,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y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정리한다? x에 대해서 정리. 여기고 얘가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그래서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반대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고, y에 대해서 정리하고, y의 값이 실근을 가질 때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거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얘가 x도 실수고 y도 실수야.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뭘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3이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두 근 사이로 잡아주면 돼. 2차 부등식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이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야. 얘가 x축이고 0이 된 x값이 1하고 3인데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자리겠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다음 8번입니다. x하고 y가 실수인데 이번에는 2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1차로만 이루어지는 식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그래서 얘는 뭘로 놓을 거냐면, 자, 얘네들의 값을, 얘를 만족하는 x하고 y들은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x들하고 y를 여기다가 다 가져다가 대입해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 어디 갔지? 얘랑 구분해야 돼. 얘는 2차를 포함하고 있고 얘는 2차가 없는 1차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차로 되어 있는 경우는 주어져 있는 등식을 변형시켜서 한 문자에 관해서는 2차식으로 바꿔주면 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 1차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값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뭘로 나? 임의로 k로 나. 그럼 몇 차 함수처럼 보여? 1차 함수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 여기를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2차식에다가 가져다가 대입. 그럼 원리는 하나입니다. 몇 차식으로 바꾸는 거?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연습하기. 그럼 얘 정리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x하고 y가 실수야. 그럼 얘가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제곱에서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는 누구?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이 k가 사실은 누구야? 2x 플러스 y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이 누가 되고 루트 5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얘네들을 분수식 분수함수라고 해. 근데 분수의 특징은 있지?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안 되지.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이지? 얘네들은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야.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이야. 그러니까 참고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가면 될 거야. 자, 양변에다가 뭘 곱하냐?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6x로 놓고 이제 문제가 좀 심화되면은 심화된 교재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고는 가야지. 그럼 얘가 정리시키면 y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는 0이야.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2차항의 계수가 뭔지 잘 모르잖아. 왜냐면 x가 0이 되면 이 식 전체는 뭐가 돼? 0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2차항의 계수에 해당하는 y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y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6x가 0이 되면서 x값은 그냥 뭐일 뿐이야? 0일 뿐이야.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구분 안 되겠지. 근데 두 번째, y가 0이 아니야. 근데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뭘 갖는다는 얘기야?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y도 그렇고 x도 그렇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y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얘가 뭘 가지게 된다? 실근을 갖는 식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지. 뭘로 들어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y가 바로 뭐였어? 아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 y가 0이 되면 x가 0이 되면서 최대하고 최소하고 상관없는 문제로 바뀌고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하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고 2차항의 계수가 0이 아니란 얘기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분모는 0이 아닌데 얘는 최대값이 얼마고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 마찬가지야. 양변에 곱해서 y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x 제곱 마이너스 ax 뭔 소리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차항의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y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y는 1이 될 거고 y가 1이 되면 이렇게 바뀌겠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야. 그럼 이 식 자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분 짓는 식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냥 1차 식으로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y가 1인 경우는 무슨 말이야? 최소의 관계가
최소의 관계가 없다고. 구할 수 없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2차 항의 계수가 0이 아니란 얘기야. 그 말은 y가 1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x도 실수고 y도 실수기 때문에 똑같네.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뭘 갖게 된다.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고 x하고 y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결국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아. 또 나오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은 이거 부호 다 정리해서 부동호 방향까지 싹 바꾼 거야. 근데 자 여기 y의 범위 여기 최대값이 지금 얼마? 3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요 식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2차 부등식에 대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근을 가지고 요 2차 부등식에서 요 자리 얘가 0이 되게 하는 y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면 얘를 기준으로 만든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y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서 자 여기 보이죠? y의 계수 얘랑 같고 상수항이랑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b 플러스 1이 8이 되면서 b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4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상수항 마이너스 12와 같다. 그래서 a의 제곱이 16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문제에서 a하고 b의 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리고 b는 얼마? 1 하고 정리. 자, 그 9번 문제는 조금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문제, 심화된 내용이야. 심화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억해놔. 2차 그 표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면 2차 부등식에 해고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다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왔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으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fx가 0보다 크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고 구간이 나눠지고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뜻하기 때문에 이 두 근 사이의 값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금 했던 요 내용에서 가로 2번의 문제는 걔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요 0보다 크거나 같든 작거나 같든 크다 또는 작다 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주어져 있는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등식의 해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3이 요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여기는 2차식. 이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y의 값이 주로 바로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그러니까 이 두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2차식을 구하는 걸 표현한 거야. 됐죠? 일단 개념 진도는 여기까지.